민주당 김원희 의원실 전 보좌관의 성폭행과 비서관들의 2차 가해 파문에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피해자 보호는 뒷전이고 수습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3명이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가 주민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입니다. 20년 동안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던 곳이 건축주 실수로 호수를 잘못 붙여 사실은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국제양궁 월드컵 대회가 오는 17일부터 엿새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종목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원희 의원실 전 보좌관의 성폭행과 비서관들의 2차 가해 파문이 일자 급히 윤리감찰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말은 아직도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비서관을 2차 가해자로 지목했을 때는 지지부진했던 조사가 현역 의원을 직접 거론하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분주해졌다며 씁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가해자 조사 여부 등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상처와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당으로 나와 진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뒷전이고 수습이 먼저인 민주당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 전 보좌관의 성폭행, 그리고 비서관들의 2차 가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지난 9일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원희 의원을 2차 가해자로 직접 지목하고 언론을 통해 세상 밖으로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매번 다른 대응에 놀랐고 불신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전 보좌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신고했을 때는 가해자가 탈당하는 바람에 조사 권한이 없다는 통보가 고작이었습니다. 치료나 상담, 법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비서관 한 명을 2차 가해자로 신고했을 때는 향후 조사 일정이나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현역 국회의원을 가해자로 신고하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윤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넘겼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피해자 보호나 성폭력 대응도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는 2차 가해 논란이 커지자 피해자에게 윤리감찰단에 직접 나와서 진술할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누가 어떤 조사를 하는지 설명도 없이, 더군다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두려움이나 대인 기피 등 심신의 미약함을 고려해야 함에도 배려는 없었다고 피해자는 토로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대전까지 올라와서 거기에서 조사를 할까요? 라고 경찰을 그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가해자들이 조사하지도 않은 채 저한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죠. 지역사회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끊이지 않는 민주당의 성비위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당장 급한 불을 끄자는 식으로 시간 끌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김원희 의원의 제명과 의원직 사퇴,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상담하고 2차 가해를 우리 조직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졌지만 그건 죽은 문서입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쓰나마나한 거고 정의 낭비고 환경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비위에는 신속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다짐과 달리 사람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다른 민주당. 공당으로서 고통스러운 피해자의 목소리에 사려 깊게 귀 기울이기보다 당 이미지만을 염두에 둔 실망스러운 민주당의 행태에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최근 사태에 대해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자신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원희 의원 측은 피해자가 저희에게 건넨 통화 녹음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사고 있다며 확인하겠다고 표현했지만 제보자 보호가 우선인 언론사 입장에선 황당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민주당 조사에 미리 대응하고 탈출구를 찾겠다는 의도라며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한숨을 내셨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 김원희 의원 측근과 비서관들의 2차 가해를 취재 중인 KBC 기자에게 김원희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김원희 의원과 피해자 간 통화 녹음 파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이 14분간 통화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부를 편집해서 보도해 오해를 사고 있다며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의원님이 그 피해자랑 그 통화한 내역을 방송에 내셨잖아요. 그 파일을 좀 저희를 하나 주실 수 없을까요? 피해자는 KBC에 김원희 의원과의 통화 녹음을 전달하면서 김 의원의 책임 회피를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도 김 의원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통화 녹음 파일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김 의원 측의 요청 사실을 알렸더니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분노했습니다. 피해 증거를 가해자가 들여다보고 민주당 조사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진 증거를 가해자가 확보를 해서 대응하겠다는 그 내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든 책임을 다하지 않고 피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결연하게 보이는 2차 가해죠. 피해자는 김 의원 측의 통화 녹음 요청에 대해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하루 만에 증거 찾기에 나선 김원희 의원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KBC 고울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3명이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가 어느 때보다 확연하게 드러난 건데 주민 참정권 제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무투표 당선 기초자치단체장은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 김철우 보성군수 후보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 지역은 구청장 군수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투표용지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자체가 주민의 선택이 아닌 당의 공천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무투표 당선이 되시는데 투표용지가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 앞선 7번의 민선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은 지난 2010년 영암군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번 무더기 무투표 당선은 호남에서의 민주당 일당 독점이 강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국민의당, 민평당 등 대안정치 세력이 사라졌고 진보정당은 당선 가능성이 큰 지방의회에 더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당 독점 체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독점을 하다 보니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고 일각에서는 본선보다 민주당 경선이 더 중요해진 호남 정치에서 주민 참정권 제한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 유권자를 바라보고 일해야 할 일꾼들이 당의 공천에만 매달리는 폐해를 막기 위한 민주당 공천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42주년 국가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차례 참석했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만 참석했습니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해 계엄령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23명을 직권으로 제기한 뒤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 유예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선처를 해준다는 의미인 반면 죄가 안 됨 처분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처분입니다.
20년 동안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던 곳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건축주가 호수를 잘못 붙이면서 문제가 시작된 건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입주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김연애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가 사는 오피스텔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가 붙어 있으니까 그 법원에서 붙은 사람한테 통화를 하니까 전화번호 있으니까 했는데 당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죠. 저는 붕 뜨는 거죠. 알고 보니 설계도면상의 호수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호수가 달라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지난 2003년 건물을 지을 당시 건축주가 실수로 설계도면과 등기상 집 호수와 실제 호수를 다르게 부착한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84세대의 거주자들이 모두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84세대가 모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호수별로 면적이나 구조가 조금씩 달라 사실상 이사는 불가능합니다. 이사 대신 호수를 다시 달 경우 84세대가 모두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공사 당시 건축주도 지금은 없는 데다 검수자였던 군청 직원도 이미 바뀐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게 오래돼서 그때 당시에는 여기 호수를 확인하는 상황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오피스텔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가 오는 17일부터 엿새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전 종목 석권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입니다. 전 세계 38개국 380여 명의 궁사들이 금빛 관역 정조준에 나섭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 등을 이끌고 있는 김성훈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제 마음은 있는 거 다 따고 싶습니다. 하고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터키에서 열린 1차 양궁 월드컵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 일정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석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대회가 진검승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마다 컨디셔닝 부스를 설치하고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12명의 자원봉사단을 꾸려 통역과 안내 지원에도 나섭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대회, 그리고 K스포츠 과학, K방역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대회, 열정과 따뜻함을 지닌 광주 사람의 정을 전달하는 대회 등 3가지 방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리커브 단체전과 개인전 결승 경기표는 전부 매진됐습니다. 광주 개최가 확정된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의 전초전이 될 2022 양궁 월드컵 대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의 한 세탁소 외벽 보일러관이 폭발하면서 근처를 걸어가던 보행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광주 계림동의 한 세탁소에 걸려있던 보일러관이 터지면서 근처를 걸어가던 보행자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또 다른 보행자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광주보건대학교가 기념식을 갖고 진리로 빛난 50년, 세상을 빛낼 100년을 슬로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제50주년 개교 기념식에서는 보건대가 걸어온 50년 역사를 돌아보는 동영상이 상영됐고
이어 대학사 봉정식과 비전 선포식, 타임캡슐 봉인식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972년 문을 연 보건대는 보건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전이 올해 1분기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 역대 최대 적자액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 7,8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5,656억 원보다 8조 3,525억 원 감소해 적자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LNG와 석탄 등 연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직 사장과 비상임 이사 등이 관련된 단체 행사에 기부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차례 외부 행사에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행사 계획서 등을 검토하지 않고 별도의 정산 절차도 거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